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의 무역 강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들은 왜 무역을 하려고 하는지를 경제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간 거래, 즉 국제무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역 의존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크게 있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보다 무역을 통해 거래하는 금액이 훨씬 많은 나라도 있지만 에티오피아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20%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51개국의 무역 의존도를 단순하게 평균하면 놀랍게도 72%에 달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들은 왜 무역을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은 국가 간 거래이지만 이것은 개인 간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개인들은 왜 거래를 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쌀을 생산하는 A와 옷을 생산하는 B만 존재하는 경제를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둘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A는 쌀만 생산하고 쌀만 소비할 것이고 옷을 생산하는 B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교역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두 사람은 교역을 하기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재화의 종류도 다양해져 이 두 사람의 효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교역의 이득, gains from trade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교역의 이득은 개인 간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 간의 무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역을 한다고 A와 B가 보유한 생산 자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의 이득이 발생하는데 그 원리는 국가 간의 무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X국과 Y국만 존재하는 세계 경제를 가정하여 교역, 무역의 이득이 발생하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X국과 Y국의 노동자가 일주일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쌀과 옷의 생산량, 즉 노동 생산성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쌀 5섬, 옷 5벌을 생산하고 있는 X국은 각각 4섬과 2벌을 생산하고 있는 Y국보다 두 재화 모두에서 노동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X국은 Y국과 무역할 유인이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A와 B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교역의 이득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교역의 이득은 전문화 혹은 특화, 즉 스페셜라이제이션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화는 각자가 잘하는 분야에 특화하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의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더 많은 재화의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역의 이득이 특화에서 발생한다면 X국과 Y국은 어느 재화에 특화해야 할까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X국과 Y국이 특정 재화 생산에서 노동 생산성이 더 높은 경우입니다. 가령 X국은 옷 생산에서 Y국보다 노동 생산성이 높고 반대로 Y국은 쌀 생산에서 X국보다 노동 생산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X국은 Y국보다 옷 생산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하고
Y국은 쌀 생산에서 X국보다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X국과 Y국은 각각 노동 생산성이 높은 재화에 특화하고 무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앞의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X국이 Y국보다 쌀과 옷 생산에서 모두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특화가 가능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X국의 쌀과 옷의 노동 생산성이 Y국보다 모두 높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더 높은 재화의 생산에 특화한다면 교역의 이득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X국과 Y국은 어떤 재화에 특화해야 할까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더 높은 재화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한 나라가 어떤 상품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상품에 대해 비교 우위, 즉 comparative advantage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X국과 Y국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을 찾아 특화하면 교역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X국이 두 재화에서 Y국보다 절대 우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두 재화 모두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에 특화가 가능하고 교역의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역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무역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것을 비교 우위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이 표는 X국과 Y국의 비교 우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 개념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가령 X국의 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한 벌입니다. 이것은 앞의 표에서 제시한 X국의 노동 생산성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X국 노동자를 전부 쌀 생산에 투입하면 쌀 5섬을 생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노동자 전부를 옷 생산에 투입하면 옷 5벌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쌀 1섬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옷 1벌을 포기해야 합니다. Y국의 쌀과 옷의 기회비용도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국과 Y국은 각각 어떤 재화에 특화해야 할까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 다시 말하면 비용을 더 적게 들이며 생산할 수 있는 재화에 특화하면 됩니다. 이 비교 우위의 원리에 따르면 X국은 옷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반대로 Y국은 쌀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면 X국과 Y국은 모두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어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현실 세계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역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무역 이론인 비교 우위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르도에 의해 처음 주창되어 오늘날까지 무역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 우위 이론의 한계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실 경제는 비교 우위 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경제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따라서 비교 우위 이론만으로 현실의 무역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교 우위 이론에서 상정한 전형적인 무역 패턴은 공산품과 농산물이 교역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산업 간 무역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산업 내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은 자동차를 수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동차를 수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오늘날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인데 비교 우위 이론만으로는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 우위 이론이
현실의 무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출품이나 수입품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과거에는 쌀을 수출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옷을 수출하고 또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자동차도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비교 우위 이론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상이한 보존자원, 상이한 기술, 특화의 역사와 같은 세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가 풍부한 것이나 인도네시아의 목재가 풍부한 것은 거의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화의 역사란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나 프랑스의 패션 산업과 같이 어떤 나라가 한 상품에 오랫동안 특화해온 역사 때문에 비교 우위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건 역시 역전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서 설명한 비교 우위 이론은 정태적 무역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시점에서 한 나라의 비교 우위가 결정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수출품이나 수입품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교 우위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동태적 비교 우위 이론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무역 이론을 적용하고 학습하기에 매우 유용한 사례입니다. 이후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한국의 수출품은 19세기 후반에 처음 시작한 이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산물 등 제1차 산업 제품을 수출하다가 1960년대 이후에는 공산품을 수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산품 중에서도 처음에는 경공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다 1970년대에는 점차 중화공업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후발국으로 출발한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강좌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들은 왜 무역을 하는가라는 주제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보호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